내 일상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아침 기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 양반 얘기는 그분에게 물어라.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자, 김종인 비대위에서는 대변인을, 윤석열 캠프에서는 공보특별을 지내신 윤희석 전 특보 전 대변인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새 아침, 점심, 저녁마다 김종인 위원장이 무슨 말을 하셨나, 윤석열 후보는 또 무슨 말을 하셨나를 검색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녁까지 상황을 봤을 때 김종인 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지 않겠냐, 당장은. 이런 예상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직은 너무 앞선 얘기다. 네네.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기자분들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특유의 화법으로 단편적으로 답변을 많이 하시는데 툭툭 던지듯이 말씀하시죠, 원래. 예. 그렇죠. 예, 그걸로 전체를 파악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 양반 말씀하는 건 나한테 묻지 말라. 윤석열 후보가 오늘 또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근데 또 오후에는 우리 김 박사님께서 이렇게 또 네네. 바꾸셨거든요. 그거는 그 단어, 호칭에 대해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분 얘기는 그분한테 가서 들어라. 이런 얘기가 뭔가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된다. 그 양반이 또는 그분이 나랑 만났을 때 한 얘기랑 혼자 있을 때 하는 얘기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렇게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나오는 말씀 아니냐라는 추론도 가능할 것 같은데 합리적이지 않나요? 이런 추론은?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네네. 이런 일들이 선대위 구성과 관련한 의사소통 과정에서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선대위 구성, 다른 것도 아니고 대선을 준비하는 선대위 구성을 논하시다 보니 두 분 사이에서 네. 논의 과정이 더 치밀하고 또 복잡할 수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일들이다. 네. 이 정도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12월 초에 선대위 발족한다라고 하는 취지로 그 캠프에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데, 예. 그때 그러면은 아직 뭐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또 주변에는 김종인 없는 선대위라고 해서 플랜 B가 윤석열 캠프 측근에서는 논의되고 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렇게 플랜 B가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측근이라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네. 것은 후보의 의중이죠. 네네.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대책위원회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대통령 후보, 윤석열 후보가 어떤 뜻을 갖고 계시냐가 중요한데 네. 그 말씀은 지금까지 해오셨던 윤석열 후보의 발언과는 전혀 결이 다른 얘기입니다. 결이 다르다. 그럼 김종인 위원장이 빠진 선대위, 이거는 참 불안하게 보는 시선들이 많고, 네. 총괄하기 실무적으로나 또는 정책 메시지 측면에서나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불안하게 본다. 김종인 없는 김종인 위원장이 빠진 선대위가 불안하다고 보는 시선들이 많다. 이 얘기는 네.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갖는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선거 승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분이라는 인식이 많다. 이런 방증일 것이고요. 네. 객관적으로 김종인 위원장이 합류하실 때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된다. 이런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네. 언론에서도 그렇고요. 세간에 김병준, 김한길과 김종인을 묶어서 삼김 이렇게 한데 묶이는 것 자체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불쾌해했다. 이건 뭡니까? 이것도 언론의 추측성 보도인가요? 그분이 직접적인 발언으로 네. 거기에 대해서 난 삼김으로 묶여서 아주 불쾌하다라든지 그런 건 없었죠. 네,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건 다 결국은 추측이잖아요. 증거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다만 네, 말씀하시죠. 예. 특정 인물에 대해서 네. 개인적인 호불호에 따라 어떤 입장을 정하거나 의견을 내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김병준 씨도 이제 전 비대위원장, 김병준 전 네.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러 갔는데 네. 그 만난 이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반응이 굉장히 일방적으로 이렇게 쭉 자기 할 말 하고 갔다라는 취지로 읽힐만 한 말씀들을 이렇게 툭툭 또 하셨어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하셨죠. 예, 그렇죠. 그렇게 읽히던데. 예, 그거와 네. 뭐 삼김으로 뭐 묶여서 불쾌하다 이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죠. 네. 김병준 위원장하고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전 위원장을 찾아가서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본인이 이제 그 김병준 위원장의 역할에 대해서 아마 많은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것에 대한 반응이 네. 그런 언사로 나온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국은 네. 뭐 김한길 전 대표도 될 수 있고 김병준 전 위원장도 마찬가지인데 이분들의 역할이 네. 정권 교체를 위한 대장정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랑 또 논의를 하셨을 거고 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당연히 각자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지금은 그 차이를 좁혀가는 과정에 있다. 뭐 이 정도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장제원 의원이 오늘 후보 곁을 떠나겠습니다. 네. 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이렇게 되니까 마치 김종인 위원장이 장제원 의원 때문에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은 것처럼 뭐 이렇게 보이게 하는 효과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 이게 이렇게 얘기하고 가는 게 더군다나 후보가 원탑입니다. 이게 원탑이라는 의미를 그건 원탑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가리키는 말로 요즘 이 사용해 왔잖아요. 근데 후보가 원탑입니다. 저는 후보 곁을 떠납니다. 이게 지금 김종인 위원장 오라는 말인지 오지 말라는 말인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장제원 의원이 후보가 아니잖아요. 네네. 장제원 의원은 후보에 대한 본인의 감정과 소회를 밝힌 걸로 생각을 하고요. 네. 아마도 그렇게 연결 지으시는 것은 과거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하신 시절에 네. 작년에 네. 또 올해 초에 두 분 장제원 의원과 김종인 전 위원장 간의 어떤 관계를 근거로 네. 추측하실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네네. 명시적으로 그렇게 뭐 밝혀지거나 뭐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두 분 사이에서 말씀이 오간 건 없기 때문에 네.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오늘 네. 장제원 의원이 윤석열 후보 곁을 떠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김종인, 장제원 두 분 간의 관계에 대한 얘기는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얘기가 되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니 장제원 의원이 굉장히 뒤끝을 남기고 떠나셔가지고 후보가 원탑 이게 뭐야 김종인은 원탑 아닙니다 라는 말로 뒤집어 읽히잖아요. 그래서 아니 선거는 예. 후보가 하는 거니까요. 무엇이든지 후보가 중심이 되는 게 선거입니다. 뭐 예. 그렇긴 원톱이라는 얘기는 선대위에서 원톱을 얘기하는 거고 네. 어쨌든 대표는 대표적으로 이 선거 전체를 지휘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이걸 끌고 가는 사람은 후보죠. 네, 네. 그 한 두 가지 정도 후보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제는 1분 30초 침묵 네. 얘기가 많이 얘기가 되면서 예, 예. 뭐 방송 사고일 수는 있는데 문제는 순발력과 위기 대처 능력이 대통령으로서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을 한단 말이죠. 언론에서도. 그 그거는 부분은 제가 어떻습니까? 말씀드릴게요. 예. 그게 처음부터 원고를 갖고 원고대로 연설하기로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프롬프터 작동하지 않는 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네. 만약에 프롬프터가 작동이 이제 안 된다, 고장이 나서 그게 안 된다고 확정이 됐거나 처음부터 그걸 알았더라면 그냥 즉흥 연설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국민들께서 기억하시잖아요. 이분이 언변과 순발력이 탁월해요. 국회 청문회장이나 국정감사장에서 그 많은 국회의원들 공격을 다 논리정연하게 반박하셨던 장면들을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두고서 마치 윤석열 후보는 프롬프터 없이는 연설 못한다. 뭐 읽고 해야지 그냥은 뭐 말 못한다. 이렇게 공격하는 거는 품격을 잃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공세다. 뭐 어제 또 우리 조혜진 의원은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참석 여부를 너무 늦게 확정해 주는 바람에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적어도 예. 어제 일을 가지고 예. 윤석열 후보가 예.
대통령이 되었을 때 대통령이 가져야 될 어떤 언변이나 네. 순발력이 딸린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두환 씨 조문 관련해서는 2시간 만에 입장을 좀 달리하셨어요. 이건 왜 네네. 이 2시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입장을 달리했다기보다는 처음에는 이제 그 소식이 이제 급보로 날라오니까 네. 일반적인 그냥 반응을 보이신 것 같고 저희 입장에서는 전두환 씨의 이 오늘 그 사망에 대해서 네. 조문을 가는 것이 네.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느냐 여부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네. 아시다시피 얼마 네. 전에 또 관련된 그런 발언 논란이 있었고 광주에 또 가서서 또 사죄를 하고 또 이해를 구하였던 그런 장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 일과 또 이 조문과 연결이 될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저희가 했었던 그런 사죄의 진정성이 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그런 결정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추측합니다.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이나 역사에 대한 원칙보다는 표 계산을 하는 모습으로 비쳤다라고 하는 게 이제 광주 쪽에서 조금 아까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럼 들고요. 조문을 간다고 하면 그쪽에서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안 간다고 단호하게 단칼에 이거는 조문을 가지 말아야 되는 조문은 갈 가치가 없다 이렇게 잘랐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광주 민심이다라는 걸 전해드립니다. 예, 앞서 이제 인터뷰를 했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어렵습니다. 예, 어려우시죠. 자, 네. 언제 결론이 납니까? 12월 초면 다음 주면은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 합류 여부 결론이 나는 겁니까? 글쎄요, 제가 그걸 예측한다는 것은 제 능력 밖의 얘기고요. 네, 적어도 김종인 위원장이 합류를 하시든 네, 그런 문제를 다 포함을 해서 네. 선대의 구성이 원활하게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희석 전 윤석열 캠프 공보특보였습니다.